여기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엔 절약하는 편이었지만 딱 한 가지 모닝커피만큼은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출근길마다 사던 그 커피는 작은 사치이자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힐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 앞 커피 전문점에서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로 목을 축이며 매일 아침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숫자는 어느새 5,200원까지 올라 있었고 점심값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매일 사 마시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하루 중 유일하게 기분 내던 작은 호사마저 가격표 때문에 흔들리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커피 전문점 대신 편의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래, 캔커피면 어때? 마음만 괜찮으면 됐지.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하며 며칠을 버티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열고 늘 집어들던 캔커피를 손에 쥐는 순간 그의 손끝이 잠시 멈춥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1,000원이던 캔커피가 오늘은 1,100원. 불과 100원 차이지만 그에게는 순간적으로 이러다 편의점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이 100원은 멀리서 시작된 숫자입니다. 중남미 농장에서 수확된 원두가 컨테이너에 실려 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 가격은 모두 달러 기준으로 다시 매겨집니다. 환율이 하루에 10원만 움직여도 컨테이너 한 대마다 비용이 수백만 원씩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수입업체의 전표에 기록되고 유통업체의 단가표에 올라타고 로스팅 공장의 비용표에 더 씌워지고 카페의 가격표에 조용히 반영됩니다. 아침마다 원두 포대를 확인하던 카페 직원은 장부에 적힌 단가를 보고 잠시 멈칫합니다. 눈앞의 원두는 어제와 똑같은데 숫자만 조용히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른 단가가 뜨거운 물을 만나 한 잔의 커피가 되고 그 커피가 직장인의 손에 닿는 순간 그 100원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환율이 움직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환율이 오른 걸까? 환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항상 이 이유 때문이다. 무조건 이런 구조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매번 같은 이유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환율과 지금 환율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미국 금리가 핵심 요인이 되고 어떤 시기에는 중국 경기 둔화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또 어떤 시기에는 일본의 정책 변화가, 그리고 또 어떤 시기에는 한국 내부의 통화량이나 재정 문제가 더 강하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즉, 환율은 그 시대의 경제, 정치, 금융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유들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요인 중 지금 이 시기 우리 원화를 가장 세게 누르고 있는 세 가지 힘만 딱 골라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힘은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돈은 물처럼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미국은 이자를 많이 주고 한국은 적게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화 말고 달러로 들고 있자. 이렇게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엔 달러가 부족해지고 원화 가치는 약해지게 되죠. 두 번째 힘은 통화량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습니다. 같은 물건을 더 많은 돈이 쫓아가면 그 돈의 가치는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 돈이 많아지고 미국은 돈이 귀해진 겁니다. 귀한 것은 비싸지고 많은 것은 싸집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그대로 환율에 반영된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은 달러를 팔아줄 주체가 달러를 안 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달러로 들고 있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고 달러 금리가 더 높고 원화로 바꾸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계속 부족해지고 원화는 넘쳐나고 돈의 무게중심은 미국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환율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쌓인 구조적 변화가 숫자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말해주듯 환율은 먼 나라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경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강해졌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달러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한국이 더 약해졌다는 신호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지표입니다. 해외여행을 안 가도 달러를 사지 않아도 이 거울이 흔들리면 우리 일상의 가격표가 모두 달라집니다. 커피값, 라면값, 전자제품, 기름값, 동네 가게에서 만나는 가격, 대부분이 사실은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셈이죠. 환율이란 경제 뉴스 속의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지갑 속 10,000원짜리를 조용히 8,000원짜리로 바꿔놓는 힘입니다. 우리는 가격표를 보고 비싸졌다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우리 돈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 그저 달러 강세도 아니고 잠깐의 금융사건도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천천히 진행된 구조 변화가 이제서야 가격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아쉽지만 지금의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금리 차이도, 통화량도, 달러 공급도 하루아침에 반대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환율의 고점 구간은 생각보다 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먼저 대비한 사람이 버팁니다. 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화만 들고 있는 상태를 위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돈의 가치가 조용히 줄어드는 시대에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됩니다. 해외여행을 안 가더라도, 달러를 쓰지 않더라도 내 자산 일부는 반드시 달러나 달러 기반 자산으로 나눠 담아야 합니다. 달러 예금이든 미국 국채든 아주 작은 비중이든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둘째, 원화로만 소비와 지출을 설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커피, 식재료, 전자제품, 차량 유지비까지 우리 생활비 대부분이 달러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패턴을 조금만 조정해도 환율의 영향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 지출은 묻고 수입과 지출을 두 통화 기준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환율을 감정이 아닌 시그널로 바라봐야 합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당황해 달려가서 달러를 몰아서 사거나 잠깐 떨어졌다고 무조건 다 팔아버리는 행동은 손실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 예측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분할로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평균보다 내려가면 10%만 바꾸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하자. 이런 식으로 기계적 전략을 세워두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시작된 구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지금의 환율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우리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경제 신호입니다. 이 시그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과 자산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